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함께라면 오늘도 행복한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모습인가요? 결혼을 하면, 부모가 되면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걸까요? 40이 넘고 2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저는 어른인 걸까요? 가끔 보면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철부지 아이 같은데 말이죠. 유은실의 소설 순례주택에서 순례씨는 중학생인 수림이에게 말합니다.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을 수많은 어른들에게 그림책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결코 뜨지 않도록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할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세상은 웃어줄까. 손디아가 부르는 어른이었습니다. 세종 FM 98.9MHz 말랑말랑 그림책 방송 순서는 이니와 함께 같이 보는 그림책,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진주의 말랑말랑 더하기, 그리고 그림책과 관련된 분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꿈달과 지니의 같이 봄이 간다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니와 함께하는 같이 보는 그림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보는 그림책의 인입니다. 앤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아이들이 방학하고 나니까 하루가 더 바빠진 것 같은데요.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이고 또 저녁 준비하고 하루 세끼 준비하느라고 아주 메뉴 정하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 방학 중이죠. 여름방학하고는 또 다른 아주 긴 방학이에요. 우리 힘내자고요. 네네. 저는 새해를 맞아 다짐했던 목표가 벌써 흔들리고 있어 마음을 다잡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떤 목표를 잡으신 건가요? 뭐 대단한 건 네. 아니고 작은 습관 만들기인데 오전 오후 나눠서 물 1리터 마시기예요. 이거 어려운 건데. 맞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물을 마시지 않아서 마음 먹고 물 마시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앤님은 혹시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있나요? 뭐 목표까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그림책 에세이를 내고 싶은 작은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을 위해서 새해부터는 일주일에 한 편씩은 그림책 읽고 글을 쓰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우, 멋진데요? 하지만 아직도 한 번도 지켜진 적 없습니다. 네, 앤님의 그림책 에세이 꼭 출간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노력을 요하는 대단한 목표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소소한 물 마시기라도 매일 의지를 갖고 꾸준히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 서로 자신은 없지만 일단은 시작해보고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맞아요. 우리 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네. 이니님이 이렇게 새해 목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서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새해 목표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림책 주인공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저 별별 생각 다 하고 있죠. 그 전에 이 노래 부른 가수에 대해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유정석이라는 분인데 얼마 전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15년 만에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분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네. 질풍가도 그 노래 맞아요. 맞죠? 네.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저도 이 노래 첫 소절 듣자마자 맞아 그 노래 하고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모르시는 분이 없군요. 네. 근데 이 노래가 2004년 방송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노래였대요. 벌써 20년이나 되었는데 전 몰랐거든요. 이분 사연 듣고 노래 들으니 왜 그렇게 마음이 짠한지 눈물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래 들으면서 용기와 막 희망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울컥하더라고요. 맞죠. 제가 가사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어떠세요? 근데 음악으로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가사만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니까 막 한편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더 막 찡한 것 같아요. 맞죠. 이 힘찬 노래 오늘 소개할 그림책 주인공에게 꼭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네. 일단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 먼저 듣고 그림책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석이 부릅니다. 질풍가도.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앤님, 혹시 제가 어떤 그림책 주인공이 떠올랐는지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글쎄요, 약간 시련을 겪는 주인공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용기가 필요한 이 주인공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잘 안 떠오르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만만한 책방에서 출판된 고정순 그림책 가드를 올리고입니다. 표지를 보면 링 위에 빨간색 장갑을 낀 주인공이 제목처럼 두 손으로 가드를 딱 올리고 서 있습니다. 제목에서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저 고정순 작가님 팬이잖아요. 네. 저 이 책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네. 이 그림책 표지만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하는 결의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쵸. 네. 책장을 넘기면 각각 빨간색과 검은색 권투 장갑을 낀 두 사람이 링 위에 있어요. 퍽 하며 주먹을 날리는 장면이 있는 걸 보면 시합 중인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링 위에서 치열하게 시합 중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책은 좀 특이하게 그림과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링 위에 시합 중인 그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주인공의 생각이 이야기로 쓰여 있어요. 그중 한 장면을 보자면 주인공이 링을 잡고 일어서는 듯한 모습이 상상되는 그림이 있어요. 빨간 장갑이 링을 잡아서 쭉 아래로 당겨져 있는 그림이죠. 한 대 맞고 쓰러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듯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보이지 않고 링만 보이는데 여기에 글이 있습니다. 산을 오른다 라고 말이죠. 주인공은 권투를 하는 모습인데 글은 또 산을 오른다. 네.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산을 오른다는 것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쉽지 않은 삶의 여정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앤님은 산을 오른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걷는 것도 싫어하고 네. 산을 오르는 건 더 싫어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힘들어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맞아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는 가끔 가족들과 등산을 하는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감동을 기대하며 열심히 산에 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정상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지만 가는 여정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길이긴 합니다. 이니님 말씀 들으니까 이 가드를 올리고를 보면서 힘들게 산을 오르는 이런 등산의 과정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림과 다른 듯 같이 흘러가는 이야기는 산을 오르며 만날 수 있는 여러 상황도 떠오르죠. 하지만 그림은 링 위에 두 선수가 시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포를 조금 하자면 이 주인공은 상대에게 흠칫 두들겨 맞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가드를 올리고 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근데 이 마지막 장면으로 여러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차라리 흰수건 던지고 기권 의사를 밝히겠다. 이거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내 존재를 잃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에게 앞서 들으신 유정석의 질풍가도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일단 일어서려고 마음먹은 주인공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요. 안쓰럽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가득이지만 주인공이 경기가 끝났을 때까지 좀 미뤄두고 이런 마음은 지금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거든요. 네, 저도 용기 내서 다시 일어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2024년 힘찬 청룡의 해를 맞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 포기하신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 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순간 문득 떠오른 같이 보는 그림책 가드를 올리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보는 그림책 다음에도 문득 떠오른 그림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최종 FM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번 코너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간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의 진주입니다. 왜 반짝반짝 안 하세요? 반짝반짝. 제가 그때 한번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너무 닭살 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는 조금 빼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요즘 발빠르게 신간 그림책 소개해 주시는 진주님 덕분에 저도 매번 새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어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어떤 그림책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 사랑에 관한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단추 출판사에서 출간된 그림책입니다.
작가님 이름이 조금 발음하기 어려워서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작가님 이름은 에바 린드스트렘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룬드와 큘란. 네, 저는 이 작가 조금 낯선데요. 진주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에바 린드스트렘은 1989년에 첫 책을 내고 지금까지 매년 한 권씩 그림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매년 한국가에서 한 명을 뽑아 올리는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 10년이나 스웨덴 대표로 지명되었다고 하니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매년 한 권씩 책을 낸다는 게 우리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작가님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성실한 작가님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 드디어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까지 받으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모두 가버리고 그림책으로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아이의 외로운 감정을 잘 나타낸 그림책이라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던 걸로 기억해요. 그 후 나는 물이 싫어, 걷는 사이, 돌아와 라일라, 우리를 사냥하지 마, 나는 너무 바빠. 그림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도 했죠. 아, 저는 책 제목들이 왜 이렇게 낯설죠? 네. 제가 아무래도 그림책을 덜 봤나 봐요.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신작은 어떤 책이죠? 우선 표지를 보시면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룬두 씨와 편안하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게 큘란이 있어요. 같은 공간이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저는 누워있는 게 큘라만 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하고 말이죠. 누워서 TV를 보는 개 큘란.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는데요. 네. 어느 집에나 큘란과 같은 존재들이 하나쯤은 있죠. 누구라고 네. 말할 순 없지만 우리 집에도 큘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집에 큘란은 전데 제가 큘란처럼 매번 누워있거든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뭐 TV를 자주 보진 않지만 네. 네, 아무튼 찔리네요. 네. 책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이번 신작 룬두와 큘라는 저마다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룬두 씨는 같이 사는 큘란에게 늘 무언가를 해주기에 바빠요. 구운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사료를 구워주고 달이 좋다고 하면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에 가서 달도 따다 줍니다. 아이고. 하지만 큘라는 주로 누워만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당당히 말하면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들을 받아요. 룬두 씨는 일만 하고 걔는 큘란, 그러니까 네. 큘란은 받기만 하고 이게 큘란 팔자가 저 너무 부러운데요. 네. 근데 이거 좀 너무 일방적인 사랑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보면서 열이 확 나더라고요, 그냥.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진정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진정 원하는 사랑이라 뒷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림책을 보면 우리의 사랑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룬두였고 큘란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늘 주기만 한 존재도 늘 받기만 한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사랑은 있더라도 어쨌든 사랑은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거죠. 완전하게 일방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부부의 모습도 생각나고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어요. 아주 심오한 질문인데 그래서 진주님은 뭐 원하는 진정한 사랑 찾으셨나요? 글쎄요. 각자 원하는 사랑이 다를 수 있으니 이것은 비밀로 할게요. 비밀이 참 많으시군요. 네. 네, 좀 궁금해지긴 하지만 진주님만의 소중한 비밀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림책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잠깐 보기는 했는데 이 책 끝까지 꼭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저는 그림책을 보다 보니 작가님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1952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나이에 꾸준하게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니 존경스러웠어요. 작가님이 나이가 꽤 많으시군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 저도 리스펙합니다. 작가는 종종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랑, 우정, 그리움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만든다고 해요.
주로 수채물감과 구아슈, 연필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책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작가님 책 볼 때는 그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눈여겨봐야겠어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그림책의 주제는 사랑인가요? 맞아요. 다양한 사랑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추천사를 보면 북유럽 협의회 아동 청소년 문학상에서는 실존적 깊이가 있으면서 동시에 유머러스하다. 또 스웨덴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에서는 에바 린드스트렘은 고유한 언어를 가진 작가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자유로우며 창의적인 독특한 이야기 방식을 가졌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추천사만 들어도 룬드와 큘란, 이 삶의 깊이가 느껴지는 책일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그림과 그림이 따뜻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고 싶었어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그림책 같았거든요. 작가님의 세밀한 감정 묘사가 또 돋보이는 책이네요. 오늘도 신간 그림책으로 즐거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님이 매번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제가 뭐 일일이 신간을 다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에바 린드스트렘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만나보세요. 사랑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신작 그림책을 찾아서 전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더 재미난 그림책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Warm is better than hot. 설렘이 아닌 편안함에 떨림이 아닌 반가움에 아쉬워할 필요 있나요? 새롬이 아닌 익숙함에 새롬이 아닌 소중함에 아쉬워할 필요 있나요? 난 이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내가 타는 그런 거 말고 생각만 해도 이런 웃음을 짓고 싶어요. 남적인 그런 거 말고 편안함보다 뜨거움보다 따뜻한 사랑이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Warm is better than hot. Warm is better than hot. Yeah.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 단어 손잡고 걷고 싶은 산책 같은 사랑. Warm is better than hot. Warm is better than hot. Yeah. 앉기만 해도 따뜻한 그 단어 평생을 살고 싶은 집 같은 사람. Warm is better than hot. Warm is better than hot.
집 같은 사람.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같이봄이 간다입니다. 꿈달님, 지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보면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꿈달입니다. 새해라고 인사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말입니다. 두 분 1월에도 많이 바쁘셨죠? 벌써 1월 말이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새해라서 바쁜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 방송이 매주 방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더 바빠진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하고 또 우리가 맞아요. 인터뷰 다니니까 네. 뭐 좀 그렇긴 해요. 은근히 더 그죠? 바빠진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거기다가 저는 방학이라서 더 바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애들 신경 쓰느라고. 네, 맞아요. 네. 얼른 계약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네, 3월 계약만 아주 네, 손꼽아 기다리고 네. 있는데요. 네, 같이봄이 간다. 이번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죠? 네, 이번에는 저희 그림책 작가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작년에 데뷔했는데 벌써 2권의 그림책을 냈어요. 그리고 바로 옆 동네 대전 유성에 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도 근처로 다녀오셨네요. 네. 근데 가까운 곳에 사신다고 하니까 막 내적 친밀감이 벌써 생기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주인공은 양승희 작가님이에요. 작년 초에 근로연에서 나온 이건 내 우주선이야로 데뷔했고요. 연말에는 달리 출판사에서 나온 말랑말랑 크리스마스라는 두 번째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말랑말랑 우리 프로랑 이름 비슷하죠? 네, 그림책도 맞아요. 무척 귀엽습니다. 작가님도 그림책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그냥 그대로예요. 조용하고 다정하시고요. 전 사실 이건 내 우주선이야를 작년에 처음 봤을 때 외국 작가분인 줄 알았어요. 장차크 상패도 떠올렸고요. 맞아요. 정말 외국책인 줄 알았죠. 네,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 보는 작가들처럼 그림이 정성스럽게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쉬워 보이는 그림이 그리기가 더 까다롭고 어려워요.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엉망으로 보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펜으로 그린 선이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정말 오래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았어요.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끼리 미술을 전공했을까 아니면 외국에서 미술 공부하고 왔을까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신인 작가분이어서 책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책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먼저 이건 내 우주선이야는 엄마와 두 자매의 이야기예요. 엄마가 낡은 바구니를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매에게는 아이들만의 우주로 들어가는 우주선입니다. 아이들만의 우주는 놀이인가요? 그렇죠.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바구니입니다. 말랑말랑 크리스마스는 역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유령들이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기적 같은 얘기예요. 역시 토끼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여워요. 네. 전 말랑말랑 크리스마스 표지만 이제 봤을 때는 일본 유화 그림책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정말 그런 줄 네, 알았어요. 표지도 그렇고 책 속의 묘사도 아기자기하고 아주 그냥 귀여운 뽀삭입니다. 네, 표지를 보니까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네.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근데 저는 계속 외국 작가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우리가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는 근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번 인터뷰에 출연하셨던 대전 반석동의 책방지기가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네. 네네. 네, 그리고 진희님, 진주님, 저까지 3명이 1월 초에 다녀왔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양승희 작가와의 만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오늘 저희 같이봄이 간다는 양승희 작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양승희 작가님, 한번 청취자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내 우주선이야와 말랑말랑 크리스마스를 쓰고 그린 양승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림책 작가 꿈은 언제부터 꾸셨어요? 제가 그림책 작가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2009년쯤부터였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손텐의 도착이라는 책을 봤는데 네, 그 책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멋있어서 이런 책을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러스트 교육원에서 그림책에서 대해서 배우고 그때 졸업 더미전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혼자 더미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더미북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제 결혼하고 출산 육아를 하다 보니 어느덧 한 10년 정도가 흘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대로게 혼자 하다가는 10년이 지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상상마당에서 주관하는 볼로냐 그림책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주 1회 서울을 왕복하는 게 좀 부담이 됐지만 남편의 협조가 있어 준다면 네, 불가능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원해 받고 다행스럽게도 워크숍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워크숍 기간 동안 즐겁게 작업을 했었어요. 볼로냐 워크숍 6분들의 강사님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오승현 선생님이었는데요. 글로연 출판사에 그분이 이제 진행하시는 워크숍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볼로냐 워크숍 후에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리건대 우주선이라는 그 워크숍 중에 완성한 책이에요. 네. 그렇게 데뷔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글로연에서 나온 거군요. 네. 그런 인연으로. 네. 꿈은 굉장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꾸신 거네요. 네. 그럼 그 전에 그러면 뭐 그림과 관련된 혹은 글 쓰는 거에 관련된 뭔가를 하신 게? 네. 제가 전공을 했었었고 그림을 그리고 그럼 그 그림 전공 같은 걸 하신 거라는 네, 말씀이신 전공을 거죠?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해외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사정으로 끝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회화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림을 그만둘 수 없을 때 알게 된 게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차선으로 그림책을 했지만 더 이제 그림책이 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많이 빠져들어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 여기 작가 모임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을 계속 연습한 친구도 있거든요. 제가 시소 네. 맞죠? 네. 그 작가님 인스타 보고 찾아가지고 링크도 막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 모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림책을 꿈꾸는 사람들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시소라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작가 모임인데요. 네, 작가님들이 대전 세종 지역 주민이시고요. 그림책을 출간한 기성 작가님도 계시고 그림책을 준비 중이시지만 이미 그림을 멋지게 그리시는 곧 출간하실 예비 작가님도 계세요. 또 그리고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림책을 병행하고 하시는 분들이 모임에 꽤 많이 계셔서 두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하는 게 힘들 텐데 멋지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이 전시할 때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아이들이 볼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도 상의도 하고 해서 이번에 전시를 2군데서 했는데 도안동이랑 시립미술관에서 반응이 되게 그래도 좋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들었어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되게 보람이 있어서 다음번에도 또 하자는 얘기들이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사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얘기로 들어가서요. 첫 작품도 이건 내 우천이야. 이것도 토끼 얘기였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말랑말랑 크리스마스도 토끼들이 주인공이에요. 토끼 유니버스잖아요. 네. 이게 시리즈로 계속 토끼 얘기가 나올 예정인가요? 네. 요번 다음 책도 진짜요? 준비를 하고 있는 글로연 이번에 우주선 다음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도 토끼로 이어서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책하고 같은 시리즈. 시리즈예요? 네, 이 내용은 좀 연결되는 그런 재밌겠다. 지금 토끼로 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처음에? 처음에 이건대 우주선이야를 그릴 때 캐릭터를 사람으로 했었는데 조금 발랄한 느낌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딸이 토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토끼로 그려봤는데
그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뒤로 토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애기 딸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토리토토 두 딸인데 실제로도 두 따님 키우시는 걸로 알고 네,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얘기가 좀 들어간 건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딸들 얘기를 좀 갖다가 썼죠. 여기 안에. 보면은 이 책 안에 보면은 딸 둘이 하나는 핑크고 하나는 초록이에요. 초록. 네. 언니가 핑크고 네. 이게 혹시 딸들 성격이나 이런 거랑 또 좀 연결이 있는 건가요? 네, 좋아하던 색깔도 어릴 때는 지금 좀 변했지만 그 색깔이었고 성격도 좀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랑 비슷해요. 여기 이건 내 우주선이야. 이 책을 보면은 엄마의 우주선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저는 인스타에다 이 책을 보고 나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 우주선은 그림책이라고. 그래서 가장 나를 즐거운 곳으로 데려다주는 게 지금 나의 우주선이다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작가님한테는 우주선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즐거운 곳으로 데려다주는 것일 수도 있고 추억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즐거운 것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림도 즐겁지만 또 중요도나 즐거움으로 보자면은 가족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좀 온전히 즐기는 게 우주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을 묻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을 조금 못 즐길 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랑말랑 크리스마스 보다가 제가 빵 터진 장면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역 앞에 가게들이 쭉 나온 장면인데 보다가 뻥 터졌어요. 꼭 물어봐야지 했거든요. 민들레 솜사탕 상상이 되잖아요. 클로버 우산 상상이 되죠. 훅군 기막이 상상이 되는데 책방은 개미 책방인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빵 터져가지고 열심히 읽으라는 의미인가 그냥 그랬는데 저기 책방지기들은 다 너무 개미처럼 일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책방지기들이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독자들 입장에서는 개미불에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가님한테 왜 개미 책방만 이 이름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그걸 얘기를 보고 저도 웃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생각될 줄은 몰랐는데 재밌었고요. 저는 책방에 책들이 이렇게 개미처럼 빽빽하고 글씨들도 빽빽하고 이런 의미로 썼었고 그런 게 연상돼서 또 그림에 보면 개미라는 글자로 이제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서 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재미가 되거든요. 그래, 사실은 재미 책방. 이제 이거는 재미 책방으로 이제 재미 책방이네요. 대박이다. 그림책 작가를 꿈꾸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들 선배 그림책 작가로서 해주고 싶은 말. 꿈을 꿈을 꾸면 계속 꾸면은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많이 봤는데 이야기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자주 가는데 그런 게 꿈꾸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온 첫 그림책은 무엇인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손텐의 도착이요. 좋아요. 이게 그림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보고 생각을 했고 너무 멋있어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글없는 그림책에 빠져가지고 제 첫 더미북도 따라 할 수 없지만 글없는 그림책을 했거든요. 작가님 이제 1월 오늘 4일이잖아요. 올해 계획이 그러니까 있다면은 이 책도 네. 나온다고 하셨지만 네. 우선 지금 1월 19일에 제가 전시를 하는데 네, 지금 그림 그려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우주선 이후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작업도 이제 하려고 이야기를 구상하는 것도 하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들한테 마지막 인사 정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이 나오면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저희도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ive once.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 반복되는 하루들이 지겨워져서 오늘을 내게 선물하기로 해.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 정도의 사치는 부려도 되잖아. 창밖에 밝은 별 하나. 어서 가자 저기 멀리 저 불빛을 따라. You only live once. 오늘이 지나면 You only live once. 다시 돌아가겠지. You only live once.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를 You only live once. 위해 살고 싶어. 오늘만큼은 애벌레가 아닌 butterfly. Brand new day is calling now. 어디든 좋아 나랑 너랑 우리 다 오늘은 모두 잊자. 기차에 몸을 실어봐 어때. 의자에 등을 기대봐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번데기는 낭비가 될 거야.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 정도의 사치는 부려도 되잖아. 창밖에 밝은 별 하나. 어서 가자 저기 멀리 저 불빛을 따라. You only live once. 오늘이 지나면 You only live once. 다시 돌아가겠지. You only live once.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를 You only live once. 위해 살고 싶어. You only live once. 오늘이 지나면 You only live once. 다시 돌아가겠지. You only live once.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를 You only live once. 위해 살고 싶어. You will b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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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 장의 욜로였습니다. 인터뷰 들어보니까 정말 조용조용하신 작가님인데요. 맞아요. 우리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 살짝 민망했다는. 네. 네, 책 속의 그림처럼 또 아주 귀여운 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했었잖아요. 네. 딱 그림책의 이미지가 작가님 이미지 같았어요. 맑고 착하고 제가 보기에 아주 귀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듣다가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는데 말랑말랑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개미 책방 여기에 있는 상가들의 간판에 있는 네. 건데요. 저도 당연히 개미 책방인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재미 책방이라는 거. 맞아요. 네. 이거 처음 그림책 보시는 분들도 네. 재미를 읽으셨다가 이 방송 들으시면 재미를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 아우 괜찮아요. 이거 스포돼도 알고 봐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봐도 재밌지만 사실 이런 거는 알고 보면 더 재미있죠. 맞아요. 네,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네. 이건데 우주선이야는 처음에 그림이 귀엽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내 우주선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예. 꿈달님의 우주선은 그림책이라고 하셨죠? 네, 저의 우주선은 나에게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저도 우주선이 뭐 그림책인 것 같은데 저에게 우주는 바로 나 자신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내 속을 들여다보고 또 멋진 나를 만들어주는 그림책이 저에게도 우주선인 것 같습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한가요? 네, 좀 있으시죠. 네. 평소에 그러시니까 익숙합니다. 네. 그럼 지니님은요? 저의 우주선이요? 네. 저의 우주선은 저희 집에 골방에 하나 있어요. 거기가 제 우주선이에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가득 다 있습니다. 오. 네, 너무 좋아요. 거기 아주 그냥 거기 들어가면 저만의 환상의 세계로 푹 빠져듭니다. 네. 저 그 골방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아무한테는 안 열려요. 저희 사진이라도 살짝 보여주시면. 거기요? 네. 그거 보는 순간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아셔가지고 안 돼요. 보물창고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보물창고예요. 지니님의 골방은 비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치범이 다음에는 어디를 갈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멋진 데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멋진 데 가야죠. 네, 이제. 가야죠. 네, 네. 가치범이 간다는 그림책을 같이 보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거기가 멋진 데인가요? 그렇죠. 그럼요. 그쵸. 거기가 네. 멋진 곳이죠.
혹시 그림책 관계자분들이나 작가님이 불러주시면 당장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리고 좋은 데 가야지 저희가 자랑도 좀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방이라서 사실 어디 가는 게 이렇게 마음 먹은 것처럼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그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터뷰에는 진짜 꼭 반드시 같이 가야겠어요. 그러실 네. 거예요? 네, 다음에 네. 무조건 가겠습니다. 네. 네, 노력해 보십시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꿈달님, 지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순간들과 마주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어딘가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꽃피웠던 이야기들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죠. 수없이 많은 삶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해 오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말랑말랑 그림책이 잠시 쉴 수 있는 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가치보험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바비킴의 오 나의 인생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98.9MHz 말랑말랑 그림책 DJ 애니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 어차피 2000